주한미군 재배치 검토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한국에서 안보 우려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고, 한국이 원하는 건 미국이 그냥 결단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말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분위기로는 대선이 끝나야 뭐든 검토할 수 있는데, 국방부와 국무부가 이런 논의가 식지 않았음을 동맹국에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둔 방위비 협상을 하는 한국이나 일본에 경각심을 주고 싶은 것이겠죠. 트럼프 집권 이후 재배치 논의는 집중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1987년 닉슨 독트린으로 유명한 닉슨 전 대통령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당신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트럼프는 닉슨 일가와 친하다고 합니다. 잠시 닉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냉전 시대에 좀 더 미국 국익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던 닉슨 행정부는 1969년 7월 25일 괌에서 백악관 수행기자단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자주국방 능력 강화와 미국의 부담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였습니다. 이 회견에서 닉슨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출혈은 더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였고, 그러면서 그는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견지해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우방 및 동맹국들에 대한 조약상의 의무는 지킨다. 동맹국이나 미국 안보에 절대 필요한 핵 보유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 핵 공격 이외의 공격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그 1차적 방위 책임을 져야 하고, 미국은 군사 및 경제 원조만 제공한다. 향후 군사적 개입도 줄이겠다.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유명한 닉슨 독트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핵 우산은 제공해 줄게. 핵 말고는 너희 나라 너희가 알아서 지켜라. 대신 국방력 강화에 도움을 줄게. 그런 선언입니다. 이 독트린 발표 후 미국은 월남에 막대한 무기 지원을 하고 지상군을 철수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군 수는 줄여나가면서 반대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자주국방 계획은 이런저런 제약을 걸었으며, 특히 미사일, 첩보, 감시 등의 국방 분야는 아예 불가능에 가까운 제약을 했습니다. 독트린에는 분명 동맹국 군사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신 미국의 비용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월남도 일본도 심지어 대만도 국방력 강화에 실제 도움을 주었습니다만 유독 한국에서만큼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군의 수를 줄여 비용은 절감하면서 베트남처럼 지원도 하지 않았고 군사기술 협력도 거부했습니다. 국방력 강화 협조를 받기보다는 이상하리만큼 견제와 제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이 군사력 6위까지 왔으니 한편으로는 미국이 우려할 만했다 생각도 들지만, 국력과 다른 군사력에 비교해 감시, 정찰, 첩보 등의 능력이 기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물론 북한에 비하면 그마저도 압도적입니다. 문제는 일본과 중국보다 너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인데, 올해 고체 연료 제한이 풀리고 레이더 자체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급격한 수준 향상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닉슨 독트린에서 나타난 동맹국을 대하는 정책, 왠지 낯이 많이 익습니다. 미국 손실은 줄이고 동맹국의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한다. 50년 전에 이 독트린을 트럼프가 기본적 원칙으로 삼고 외교뿐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힘을 앞세운 일방주의를 추구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을 그냥 훼손하는 것도 부담없이 저질러버립니다. 손해다 싶으면 국제기구에서 탈퇴해버리고 분담금을 거부하고 내지 않으며 다자간 협정도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립니다. 동맹국에 밀어붙이고 있는 주둔 방위비나 무기 판매, 관세를 이용한 무역보복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고, 사안을 하나씩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이란, 중국에서 보듯 하나를 해결하기 전 두 개의 문제를 만들어 분쟁을 통한 이익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둔 재배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독일에서 주둔 수를 줄인다고 발표하고 3개월이 지나 독일 국방부 장관이 유감이라는 표현을 에둘러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뒤늦은 유감을 발표한 이유는 미군 수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한 해 한국의 3분의 1 정도 지출하는 주둔 지원 금액은 독일에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고 실상 이 금액도 제대로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둔한 미군이 독일에서 쓰는 돈이 아마도 몇 배는 될 것입니다. 미군에 대한 어색한 아쉬움이라도 표현해야지만 국가 간 유대가 존속됩니다. 특히 한국과 다르게 거의 모든 비용을 미국 스스로 부담했던 입장에서는 저런 표현조차 받지 않으면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주둔 방위비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비용도 미국이 대부분 부담합니다. 유독 한국과 일본에서 심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독일의 저런 태도에 미국은 주둔 재배치 효과나 감축 혹은 철수를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책이 효과를 받으려면 상대국의 주둔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많은 주둔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다고 해도 안 잡을 것 같은 분위기라는 것이죠. 미국이 파병하는 미군은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미국 국익과 안보를 위해 미군을 해외에 주둔시킵니다. 상대국이 가치를 인정하면 할수록 주둔 편이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신탁통치부터 반대하기 시작해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나라가 강하든 약하든 외세 군대가 들어와 주인 행사하고 그런 외세의 안보를 의지하는 것은 아주 완벽히 잘못된 것임에도 북한의 위협은 남한에 적지 않았고 미군이 없는 남한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은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했었습니다. 애증의 70년이 흐르고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젠 아주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나 감축 이야기가 나오면 한국에서 별다른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보수 언론과 정계를 중심으로 안보 불안이 확산하고 정치 지역마저 항상 초기화시켰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긴 휴전에 지쳐 될 대로 되라 뭐 그런 걸까요? 아님 어차피 쟤네 가라 해도 안 나가 돈 뜯어내려는 쇼야 하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안보에 대한 무관심일까요? 제가 보기엔 2016년 탄핵 족불 이후 불과 몇 년 사이에 한국인의 자의식은 급속히 올라갔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정권이 국민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 실천하지 못해도 정권으로부터 이념이나 비판 세력의 잣대로 공격받지 않고 존중해주는 정서를 국민이 당연시하면서 자존감이 커졌고 성장한 자존감이 자신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사상 초유의 일본 무역보복을 이겨내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국내 언론도 아닌 해외 언론을 통해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받았고 본받아야 할 나라이면서 모든 것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한 나라가 반대로 한국을 부러워하며 본받을 나라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늘 부족하다고 질책하며 억눌려야 했던 한민족의 우수성, 한국인의 자존감이 폭발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주둔비 압박을 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이야기를 꺼내니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는 너무도 불보듯합니다. 더구나 전작권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저같은 일개 유튜버도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배치든 철수든 증원이든 관련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결정하면 그걸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국 내 논의 자체를 동맹국에 보여줌으로써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주한미군은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고 그 가치만큼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이 원하는 반응은 보수 일각에서 그칠 것입니다. 오히려 우려하는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주저없이 철수했으면 좋겠다. 미군수 확 줄이고 분담금도 그만큼 줄이자. 이런 이야기가 주로 나올 것입니다. 미국으로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마음대로 주무르던 한국을
다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